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과일이 당신의 콩팥을 파괴하고 수명을 10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당장 냉장고 속 과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필터, 사구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24시간 내내 피를 걸러내는 이 정교한 장기는 놀랍게도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50%, 60%가 파괴되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도 우리 몸은 그 어떤 통증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서 투석 판정을 받게 되는 가장 잔인한 이유입니다. 의학적으로 콩팥의 핵심 기능인 사구체 역과율은 40살을 기점으로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별다른 질병이 없더라도 60세에 접어들면 이미 젊었을 때 필터 기능의 20% 이상이 사라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200만 개에 달하던 정교한 사구체 필터들이 노화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가거나 혈관이 좁아지면서 하나둘씩 폐쇄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약해진 필터에 우리가 보약이라 믿고 챙겨 먹는 과일들이 치명적인 과부하를 준다는 점입니다. 과일 속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필터가 낡은 60세 이후의 시니어들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칼륨과 혈관을 부식시키는 과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일이 부족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너무 달고 맛있는 과일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계량된 고당도 과일들은 사구체라는 미세 혈관 덩어리에 마치 진득한 시럽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평생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채소와 과일을 즐겨 드셨던 70세 어르신이 원인 모를 가쁜 숨과 전신 부종으로 병원을 찾으십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콩팥 기능이 15%도 남지 않은 말기 신부전입니다. 범인은 바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갈아 마셨던 고농축 과일즙이었습니다. 사구체 필터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당분과 칼륨이 수년에 걸쳐 소리 없이 필터망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로 다시 재생되지 않는 일회용 소모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입안에서 느끼는 과일의 달콤함이 여러분의 미세 혈관 사구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처를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학적 근거와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콩팥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과일들의 실체를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말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구체 역과율을 지키기 위한 노년기 식단의 골든타임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콩팥의 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필터 뭉치입니다. 콩팥 한쪽에는 약 100만 개, 양쪽을 합치면 200만 개의 사구체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예민한 모세혈관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생물학적 진실은 이 필터들이 소모품이며 한번 파괴되면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40살을 기점으로 우리 몸의 사구체 역과율은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더라도 60세에 이르면 젊은 시절 대비 약 20%의 필터가 이미 기능을 멈추고 굳어버립니다. 필터를 구성하던 말랑말랑한 혈관들이 노화로 인해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필터의 개수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필터들이 죽어버린 필터의 몫까지 대신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과역과라고 하며 과부하가 걸린 남은 필터들은 평소보다 더 높은 압력을 받게 되어 결국 더 빠르게 망가지고 많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혈관 건강은 콩팥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콩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사구체는 마치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며 여과 기능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더해지면 높은 혈압이 미세한 사구체 혈관 벽을 직접적으로 때려 부수고 끈적해진 혈당이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을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생리학적 변화는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미 절반 가까운 필터가 작동을 멈춘 60대 이상의 콩팥은 미세한 수치 변화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은 혈액 속에 머물며 다시 사구체를 공격하는 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나는 아직 소변도 잘 보고 부종도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기능의 80%가 사라질 때까지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터망은 이미 낡았고 구멍은 좁아졌으며 압력에는 취약해졌습니다. 이제는 몸에 좋다는 음식을 무작정 챙겨 먹는 더하기의 식단이 아니라 내 낡은 필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독소를 걸러내는 빼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화된 혈관과 지친 사구체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 내 콩팥을 지키는 가장 과학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성분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의 신경 전달과 근육의 수축을 담당하는 아주 고마운 미네랄입니다. 특히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에게 칼륨은 그야말로 천연 혈압약이자 보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구체 필터가 낡고 개수가 줄어든 노년의 콩팥에는 이 고마운 칼륨이 언제든 심장을 멈출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합니다. 건강한 콩팥은 우리가 섭취한 칼륨의 90% 이상을 소변을 통해 아주 신속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필터가 좁아지고 막힌 탓에 칼륨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몸의 전기 신호 체계를 통째로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미세한 전기 자극을 통해 일정한 리듬으로 뜁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뒤엉키게 됩니다. 심장 근육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르르 떨리는 부정맥이 발생하며 심하면 그 즉시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어르신이 바나나나 참외 같은 고칼륨 과일을 매일 한두 개씩 챙겨 드시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만약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으로 인해 특정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 성분은 콩팥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 때문에 이미 칼륨 수치가 아슬아슬하게 높은 상태에서 칼륨 폭탄인 과일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콩팥의 가사 상태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이 멈추기 직전까지도 별다른 통증이 없습니다. 그저 몸이 무겁거나 손발이 저릿한 정도의 가벼운 신호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칼륨이 심장을 겨냥하는 암살자라면 과당은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천천히 확실하게 녹여버리는 침묵의 부식제와 같습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인 과당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 설탕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은밀하게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과당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오직 간에서만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요산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오면 콩팥 미세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사구체 필터를 물리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70세 전후의 시니어 분들은 이미 콩팥 혈관이 노화로 인해 가늘어지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도가 높은 과일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액은 마치 진득한 시럽처럼 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끈적해진 피가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나 가는 콩팥의 사구체를 통과하며 미세 혈관들을 터뜨리고 흉터 조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콩팥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경화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과일즙이나 말린 과일입니다. 섬유질이 제거된 액체 상태의 과당은 섭취하자마자 혈류로 순식간에 흡수되어 노화된 콩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콩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거품이 섞인 소변이나 밤마다 원인 모르게 쥐가 나는 다리는 과당에 의해 콩팥 필터가 소리 없이 부식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설탕물에 담가두면 녹아버리는 아주 섬세한 실크 거름망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혀가 즐거운 맛보다는 콩팥이 편안한 음식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칼륨과 과당이라는 두 명의 잔인한 암살자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치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구체 역과율입니다. 정상적인 젊은이들의 수치는 90에서 120 사이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수치는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만약 사구체 역과율이 60 미만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만성 신장병 단계에 진입했다는 아주 위중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달콤한 과일을 멀리하고 살아야 할까요? 주치의로서 말씀드리는 정답은 내 필터의 상태에 맞게 먹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껍질을 벗긴 과일을 얇게 조각내어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충분히 담가두었다가 드십시오. 콩팥에 부담을 주는 칼륨 성분을 최대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과일의 양을 철저히 제한하십시오. 사과라면 딱 2쪽, 바나나라면 3분의 1개 정도가 하루 마지노선입니다. 셋째, 과일을 절대 즙이나 주스 형태로 들이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일회용 필터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콩팥의 역과 수치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식단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심코 집어든 고당도 과일 한쪽이 여러분의 생명줄인 사구체 필터를 소리 없이 찢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콩팥 노화의 원리와 칼륨, 과당의 위험성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위험한 과일 3가지와 반대로 지친 필터를 기적처럼 살려내는 구원의 과일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지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구체를 지키기 위한 진짜 정보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콩팥의 노화 원리와 위험 성분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우리 식탁 위에 놓인 구체적인 과일들을 하나씩 정교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범위는 놀랍게도 시니어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바나나입니다. 부드러운 바나나는 최고의 간식이자 건강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한 알에 들어있는 약 350mg의 칼륨은 사구체 역과율이 떨어진 여러분의 콩팥에는 감당하기 힘든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바나나는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아주 훌륭한 과일입니다. 그러나 콩팥의 필터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한꺼번에 들어온 많은 양의 칼륨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노화된 사구체 필터는 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 속에 방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현상이 바로 혈중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심하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추는 급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이어 우리가 두 번째로 강력하게 경계해야 할 과일은 수박과 참외입니다. 많은 분이 수박은 수분이 많으니 콩팥에 좋을 거야 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박과 참외는 단순한 수분 덩어리가 아니라 노화된 콩팥에는 과부하를, 심장에는 압박을 가하는 주범입니다. 참외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달콤하다고 느끼는 참외씨 부분에는 칼륨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수박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박의 높은 혈당 지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사구체의 미세혈관 압력을 높입니다. 수분 배출 능력이 떨어진 노년의 콩팥에 많은 양의 수분과 당분이 들어오면 콩팥은 이 액체를 처리하지 못하고 혈관 속에 가두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바로 부종과 호흡 곤란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자꾸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낮에 드신 수박 한 쪽이 콩팥 필터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도달하게 되는 위험한 경계선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그 작은 알맹이 속에 콩팥 필터를 직접적으로 부식시키는 고농축 과당과 배출되지 않으면 심장을 위협하는 칼륨을 동시에 압축해 놓은 과일입니다. 많은 분이 포도 껍질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껍질째 드시거나 즙으로 짜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시니어들에게 포도 껍질은 건강 성분보다는 칼륨 폭탄으로서의 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껍질째 섭취한 포도의 칼륨은 노화된 사구체 필터망에 급격한 부하를 주며 혈액 속에 쌓여 심장 리듬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포도 속에 들어있는 천연 과당의 농도입니다. 이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며 다량의 요산을 생성하고 요산은 콩팥 미세혈관의 염증을 유발하여 필터를 녹여버립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과일즙입니다. 식이섬유가 제거된 액체 상태의 과당은 섭취하자마자 혈류로 흡수되어 노화된 콩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평소 콩팥 수치가 좋지 않았던 분이 과일즙을 집중적으로 드신 후 단백뇨가 쏟아지고 투석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 징후는 바로 소변 속의 단백뇨 현상입니다. 소변에서 비눗물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 조밀한 거품이 보인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콩팥이 회복 불가능한 손상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혈액 속 단백질 농도가 낮아지면서 발등이 코끼리처럼 부어오르는 부종이 발생합니다.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야간뇨나 종아리에 쥐가 나는 현상 역시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낡은 사구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식단 로드맵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칼륨 여과법입니다. 과일을 얇게 슬라이스하여 따뜻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었다가 드십시오. 둘째, 절대로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식사 후에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춘 상태에서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즙, 주스, 말린 과일은 영구히 퇴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치아로 직접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재생되지 않지만 현명한 식습관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탁 위의 자객들을 걷어냈다면 다음으로는 반대로 지친 사구체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나빠진 콩팥 기능을 기적처럼 보완해주는 구원의 과일들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독소를 비워낸 자리에 진정한 보약을 채워 넣는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낡은 사구체 필터를 공격하고 혈관을 부식시키는 위험한 과일들의 실체를 냉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비워낸 그 자리에 지친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남아있는 여과 기능을 소중하게 지켜줄 진정한 보약을 채워 넣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치의로서 제가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콩팥 건강을 위해 단 하나의 과일만을 추천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과를 꼽습니다. 사과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콩팥 환자들에게는 식단의 기준점이자 사구체 필터를 보호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콩팥의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으로 낮은 칼륨 함량에 있습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수치가 매우 낮아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60세 이후의 시니어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특히 콩팥의 과부하를 줄이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천연 비타민과 수분을 공급해주기에 이보다 더 정교하게 설계된 건강식은 찾기 어렵습니다.
사과의 진짜 가치는 껍질 속에 풍부한 유효 성분인 팩틴이라는 식이섬유에 숨어 있습니다. 팩틴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흡착하여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낡고 녹슨 필터망에 부드럽게 이물질을 씻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사과가 콩팥의 파수꾼으로서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준다면 두 번째 구원의 과일은 베리류 과일들입니다. 그 주인공은 블루베리, 크랜베리, 그리고 라즈베리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칼륨이 약 77m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 아주 안전한 수치입니다. 베리류의 진짜 힘은 보랏빛 속에 숨겨진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에서 나옵니다. 사구체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엉켜있는 아주 섬세한 조직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미세혈관의 탄력을 회복시켜 사구체로 흐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특히 크랜베리는 콩팥 건강과 직결되는 요로 건강의 수호자입니다. 크랜베리 속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은 세균이 요로 벽에 달라붙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콩팥에 가해지는 상행성 감염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막아줍니다. 또한 베리류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콩팥에 가해지는 당분 충격이 매우 적습니다. 끈적하지 않은 맑은 피가 사구체를 통과한다는 것은 지친 필터망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과일은 몸속 깊은 곳에 쌓인 요독과 노폐물을 씻어 배출하는 배입니다. 배만이 가진 독특한 식감인 석세포는 장내에서 유해 물질을 흡착하여 대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배의 석세포가 장에서 1차적으로 독소를 걸러줌으로써 사구체 필터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대리 필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배는 풍부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혈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배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루테올린 역시 콩팥 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사구체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과일들이 실제 여러분의 단백뇨를 멈추기 위해서는 섭취 로드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식사와의 조화입니다. 반드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일반 식사를 먼저 하신 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과일을 섭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식사 영양소들이 과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어 사구체에 가해지는 혈압 상승 압력을 완화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분과의 병행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상온에 물 한 잔을 곁들여 농축된 요독을 효과적으로 희석하고 낡은 필터망을 통과할 때 마찰을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수치 모니터링입니다. 최소 2주 간격으로 자신의 소변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소변의 거품이 예전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구체의 염증이 억제되고 뚫려있던 필터망이 다시 복구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퍼즐인 사구체 보호 습관을 더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염분과의 거리 두기입니다. 담백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터의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둘째, 적절한 운동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무리한 운동보다는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유산소 운동이 콩팥에 훨씬 이롭습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콩팥의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사구체는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비로소 자가 치유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과 다시 살려내는 약이 무엇인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비록 낡았을지언정 여러분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반드시 더 나은 수치와 가벼워진 몸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집대성하여 여러분의 주방을 콩팥 치유의 성소로 만들 최종 요약 지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구체의 비명을 멈추고 기적의 회복을 시작할 마지막 문이 지금 열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콩팥이라는 거대한 역과 시스템의 정교한 메커니즘과 그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살려내는 과일들의 양면성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은 60세 이후의 콩팥 건강은 단순히 질병의 유무를 넘어
여러분의 노후가 자유일 것인가? 아니면 구속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콩팥은 우리 몸의 최종 처리반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시니어들의 필터는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이미 낡고 헐거워진 상태입니다. 이 시기를 의학계에서는 콩팥 건강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구체 역과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40년의 인생이 활기찬 여행지가 될지 차가운 투석실이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콩팥 잔혹사의 중심에는 두 명의 잔인한 자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하는 칼륨이고 또 하나는 필터를 부식시켜 녹여버리는 과당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공격 패턴을 정확히 이해했으므로 더는 무방비하게 식탁 위의 자객들에게 내 소중한 콩팥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나나, 참외, 수박은 칼륨의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구체 역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여러분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화선일 뿐입니다. 포도나 고당도 과일들, 그리고 치명적인 과일즙은 혈관 속에 끈적한 시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과당이 간에서 분해되며 만들어낸 요산은 바늘처럼 날카로운 결정이 되어 사구체를 찔러댑니다. 단백뇨가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 바늘에 의해 필터의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입니다. 과일즙이나 주스라는 독약은 오늘부로 퇴출하십시오. 사과 2쪽, 포도 5알, 바나나 3분의 1개. 이것은 여러분의 사구체가 비명을 지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최후의 배려입니다. 독소를 몰아냈다면 이제는 지친 사구체를 보듬어줄 구원자들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자인 사과는 콩팥 식단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입니다. 껍질 속의 팩틴은 혈액 속 노폐물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시원하게 끌고 나갑니다. 두 번째 구원자인 베리류는 혈관의 노화를 되돌리는 정화제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가느다란 콩팥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보호합니다. 세 번째 구원자인 배는 요독을 씻어내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배의 석세포는 장에서부터 독소를 가로채어 콩팥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하지만 식단 조절이 치유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생활 습관의 교정에 달려 있습니다. 나트륨과의 완전한 결별이 필요합니다. 높은 압력은 연약해진 필터망을 물리적으로 찢어버려 단백뇨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또한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유산소 운동이 사구체에는 천연의 보약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깊은 숙면은 본격적으로 필터의 흉터를 보듬고 혈관을 정화하는 재생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투석 없는 100세 인생을 위한 최종 로드맵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를 펼쳐 사구체 역과율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역과율일지라도 올바른 식단과 습관을 통해 그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혀가 즐거운 일시적인 쾌락과 내 생명줄인 콩팥의 안녕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정직한 노력에는 반드시 숫자로 보답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여러분의 사구체 필터가 100세까지 지치지 않고 힘차게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은 오늘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